누구한테 이걸 드릴까? 알아서 하셔야죠. 대표 나오라고 다 나오나요? 저희 모두 다 대표인데요. 저희 다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대표. 그러니까 대표랑 얘기하고 싶어요, 대표. 대표세요? 아, 대표다 맞다. 그쵸? 대표시잖아요. 아닌데? 대표 아니신가? 꾸준한 스테디입니다. 구라치다 걸린 총악, 그리고 좆된 이유, 그리고 라카칠 수리비가 54억이 아니라 더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본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거나 혹은 노잼이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 일이 끝나고 나서 잠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대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사회는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가 많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 자체가 여성의 교육적 진진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뭡니까? 남대라고 있습니까? 남자들의 점유물이었던 육군 3사관 학교도 여성 입학 지원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도 여성 입학 허용했습니다. 99년부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육군 사관학교 여성 입학 허용했고요. 하지만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결국 이런 남녀공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남녀공학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성이 무슨 사회적 약자입니까? 여성 혐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약자는 누구입니까?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구역에 낙서를 했습니다. 얼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들을 비하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다른 곳에 낙서를 했었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낙서를 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플로 이 장애인 구역에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뻑가가 나왔습니다. 뻑가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제 나를 일으켜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2달 가까이 쉬고 있는데, 자, 영상을 올려도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나를 일으켜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동덕여대 사건입니다. 얼마 법가 입장에서는 영상 올리고 싶어 미쳤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와중에도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확실히 법가가 말빨이 좋더라고요. 네, 레카 채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법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설립자 흉상에다가 음식물을 투척한다든지 교수들에게 폭언을 하고 취업 박람회를 하러 온 외부 업체가 차려놓은 부스를 부수고 방해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총학생회장 하는 말이, 나는 필리버스터나 피켓팅 같은 방법으로 학우분들께 하자고 했는데 학교가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빡쳐서 이런 식으로 했다. 즉 뭐냐, 첫 번째는 학교 잘못으로 돌리고 두 번째는 재학생들 잘못으로 돌립니다. 즉 뭐냐, 시위를 했던 사람들 잘못으로 돌리죠. 총학생회장이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표하는 사람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평화적으로 시위하자 했어. 근데 학교가 학생들한테 불안감을 줘서 그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하게 한 거라고 합니다. 자, 동덕여대를 치면요 0.1%의 남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의 남학생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병의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연아, 김민지가 있죠. 한국어 문화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라면서 이 남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어 문화 전공 신설이라면서 보도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박서영 기자가 작성한 거고 2024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입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0.1%가 갑자기 나와서 이런 폭동적인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누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학생회는 스스로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최연아, 김민지가 나오죠. 자, 학생회 측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뭔가 계획을 짰거나 학생회에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짜거나 이게 아닌데 분노가 폭발한 가지고 좀 생각지 않은 우발적인 상으로 갔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잘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54억에 대해서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자고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발뺌하는 거죠. 아니, 대표라면 제가 했습니다라고 해야죠. 근데 락같이 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라고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가 소통 안 했다, 계속 학교 잘못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등록금을 냈으니까 대학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본인의 집에서 이렇게 락카칠 사나요? 내 집이면 내 방이면 이렇게 락카칠 합니까? 사립의 주인은 재단입니다. 등록을 냈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립의 주인인 재단이 맞는 교육 서비스를 4년 동안 받는
고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립대도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한답니다. 즉 뭐냐? 내가 돈만 있으면 차라리 동덕여대 재단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재단도 인수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갤럭시 Z 플립 6를 산다고 내가 삼성전자 주인이 됩니까? 삼성전자 주인이 되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 주, 두 주 산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고 아직 못 배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집에서 하는 버릇대로 아빠 해줘 응? 왜 징징거립니까? 지그집 집구석에서 하는 건 지그집 집구석에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주동하는데 그래서 가격해진 거 아니냐라고 김현정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성의당 간부 박지석, 유지혜 씨가 농성 중이다라고 하죠. 여성의당입니다. 여성의당이 이렇게 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이 안 나왔다고요. 자, 대학 본부에서도 저희에게 이게 전체 학생 의견이 맞냐라고 의구심을 표한답니다. 그래서 학생 전체 투표를 한대요. 수요일쯤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웃긴 게요. 차라리 이거를 먼저 시위하기 전에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덕여대 시군의 정체 당연히 우리 학생인 줄 알았는데라고 하죠. 야 TV라는 사람입니다. 자, 학교 직원이 이래 사진을 찍으니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왜 내 얼굴 찍냐? 찍지 마. 근데 본인은 찍잖아. 결국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니까 동영상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골리아 TV. 예, 특정 정당에 대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현정 앵커 말 맞다나 급진적 여성주의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 시위를 주동한 거 아니냐? 주동했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 총학생회는 병신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전체에 대해서 여론을 알고 나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야 되는데 학생 전체 투표도 안 했죠. 그리고 이런 몇몇 학생들이 대자보라든지 이런 걸 뜯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미세, 남대 미친년들 이라면서 신상을 박제를 했습니다. 이런 총학생회에서 보호해 주셨나요? 보호 안 해주셨잖아요. 자, 남녀공학 괜찮다 하면 남미세 취급 시 반대하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호소.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서갖고 하니까 나머지는 무서워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죠. 물론 저는 대다수는 약간 페미 성향. 그래서 이 뭡니까? 지금 시위하는 걸 따라간다 봅니다. 하지만 소수 중에는 남녀공학을 원하거나 혹은 이렇게 시위하는 거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피해를 봤던 분들은 기물 파괴, 수업 방해, 온 오프라인 폭력, 명예훼손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저는 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트래픽 공격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정원안 반대라면서 이런 트래픽 공격했고요. 자, 트래픽 공격 하자. 홈페이지 마비시키자라고 하죠.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 직원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거는 본인들은 촬영하면서 교직원 보고는 왜 촬영해요? 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 하면서 왜 촬영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증거사료 수집을 계속하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락가77했던 정의감에 불탔던 여자 학우분들, 자 어쨌든 간에 시위 청구서에서 54억이 나왔습니다. 자 54억이 나왔는데 저는 이 총학생회장도 웃긴 게 이 20억에서 50억으로 협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가 있습니다. 형제클이라는 블로그인데 보통 보면은 왜 갑자기 6천으로 점핑했느냐. 자 보니까 이분이 사비석 외벽에 튄 검은 페인트 디딤돌에도라면서 글을 쓰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했다. 어떤 일인가 싶었더만 동덕여대 서울여대 락하네 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석재에 스며든 락하는 지우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이런 시위하고 이런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는 멍청한 페미 학생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도수비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질병이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걸 계속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학생회는 뭐라냐면 20억에서 50억 갖고 지금 우리를 계속 협박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런 형제크린 같은 전문적으로 세척하는 특수청소하는 고압 세척하는 전문가들에게 세 군데 업체에 견적서를,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정도로 했는데 혹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견적을 냈었어야죠. 그러면 업체들이 와서 견적을 낼 거 아닙니까? 유료든 무료든 견적서를 받았어야죠. 그럼 그 업체에서는 원상 복구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다 보고 했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견적서조차 쳐받질 않아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학교는 지금 우리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협박한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견적서를 올렸어야죠. 이 정도 견적이 나왔다.
견적서도 안 올리고 20억에서 50억입니다. 우리 협박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자신을 외자 공사업자라고 밝힌 A 누리꾼은 사진을 보고 왔는데 피해 비용 54억 원은 어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를 틀어막고 학교를 올스탑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와 작업자를 감독하는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학교 교수들은 프로젝트라든지 자기 어떤 논문이라든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도 방학이지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공학 전환 관련 대학 당국과 총학생 및 중앙훈련위원회와 소통 상의라면서 내가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을 만났대요.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의논을 했답니다. 그리고 차장단과 총학생회 중운위와 면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측에는 이런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피해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해당 위원회 연구팀이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이 우리 학교는 이 출산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점점 학교가 소멸될 수도 있다, 폐교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나서 교무위원회에 이걸 보고를 했겠죠. 교무위에 보고를 하고 나서 대학이 다 구성 의견 수렴을 통해야 됩니다. 자,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직원이 있고 동문회가 있죠. 학생, 교수, 직원, 동문회 모두가 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학생과 동문회라는 거죠. 교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딱 땅땅땅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평의원회로 갑니다. 뭐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등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원하면 대학 학칙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야, 여기서 대학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모두가 끝난 것이 아니라 법인 정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인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장이 뭡니까? 박람회에 와갖고 지금 요 학생들 앞에서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누구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대표다. 우리 모두가 대표라고 합니다. 자, 그 증거 사진은 이미 유튜브에 다 박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찍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박람회 관련 업체들이나 혹은 교직원으로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증거 자료를 지금 증거 채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신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류를 다 가게 만들 겁니다. 웃긴 게 여기 보면 이 사태란 글자가 약간 지워졌죠. 한번 자기들이 지워봤을 겁니다. 20명 정도 모여서 지워보자 해가지고 지워봤을 건데 결국에는 안 지워지니까 우리 그냥 국밥 먹으러 가요 이랬겠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요거 조그맣게 공학 반대 요 하나만 적은 게 아니라 학교 건물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거를 20명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빡빡 지워보세요. 못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말했잖아요. 병을 더 키워놓은 꼴입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가 대처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학교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리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철저하게 다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평화 시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총학생회장과 그 반총학생회장으로 나눠지는 거죠. 추정 금액이 너무 크다. 손해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그냥 손해액을 전체 공개함이라 약 54억이란 무지막지한 숫자가 공개되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서 당황한 거니까 서로 발뺌합니다. 지워봤겠죠. 지워봤는데 안 지워져. 졸라 빡세. 왜? 전문적으로 지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그냥 매니큐어 손톱 지우는 거라 그런 생각했겠죠. 화장 지우는 거라 생각했겠지. 그래서 우리 그냥 가서 조금만 해보면 지워지겠지라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죠. 좆됐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책임져 가겠죠. 니 때문에 이래 된 거잖아. 뭔 소리 니 때문에 이래 된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금 활동했던 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틀어.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어도 사실 알고 보니까 모금 받은 금액에서 빼서 쓴 거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횡령했나라면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친총학파들은 총학생회가 시위 준비하고 큰일을 앞장서는데 왜 같은 여자끼리 반총학파들을 동연히 그러니까 남자로 몰아가는 여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학생회와 반총학생회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느낀 거죠. 만변통치는 역시 금융치료구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출신 연예인들 이럴 때 선한 영향을 발휘하셔줘. 목욕 지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조선족이었죠. 중국은 고대시대부터 청나라 초조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였음요. 주진, 한수, 당송, 원명, 청 다 형님의 나라였고 라고 하는 조선족입니다. 와, 어쨌든 패미들을 이끌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조선족이었죠. 정답소년이란 친구가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만들까 하는데 제일 적은 금액이 990원인데요. 멤버십 가입하면 댓글도 상단에 뜨고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스트리밍 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동이들 지지한다면서 바로 왜 멤버십 합니까? 뭐 페미코인 타려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징징거리는 딸바보 하나. 그러니까 아빠 해줘 이러면 아이고 우리 딸 그래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딸. 그거 누구 애비한테 가서 하세요. 세상에 병신 같죠? 내가 뗐으면 다 해줄 것 같죠? 자,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요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54억 나왔다. 어떻게 할래? 말로 이렇게 나왔어. 이래 청구 금액 나왔다. 너 어떻게 할래?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용 증명 보내고 이 동덕 여대에서 수임한 변호사가 서류 보내고 법원 서류를 집구석으로 집배한 아저씨가 와서 봄 주면서 사인 받아갈 때부터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참 만만한 것 같죠. 아버지한테 뗐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우리 딸 이렇다 해주니까 다 만만한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법원 관련해서 이런 서류가 집으로 온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여학생들 중에 동덕 여학생들 중에 7,000명 중에 내용 증명이라고 받아본 학생이 몇 명이 될까요? 자, 내용 증명을요 받아보지 않았거나 몇 번 안 받아본 사람들 그 내용 증명 받는 것 자체가 쪼는 겁니다. 근데 총학생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54억으로 우리를 협박한다고 하죠. 진짜 무서운 거는 자, 이제 누가 락카치라고 학교를 이렇게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방해하고 학교 홈페이지 트래픽을 부과시켜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피해를 주고 4학년들 취업해야 되는데 그 4학년들 피해를 준 그 특정화된 학생들이 이제 좆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교육 향상에 힘쓰고요. 신경 써봐야 죽어서 결국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총학생회장은요, 분명 발뺌하고요. 나는 락카치를 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가격하게 시위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발뺌하면서 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멋있어 보일까봐 남들 다 하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신상 특지되고요. 이런 금액들을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왜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